그냥 그런 사람들의 그냥 그런 이야기들 마스크톡. 안녕하세요, 마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예스터데이 영화 리뷰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노래 그리고 여러 상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낸 부분들은 총 20가지인데 혹시 이 외에 제가 찾지 못한 숨겨진 비틀즈의 음악이나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인공 잭 말릭이 레티튜드 공연을 끝내고 돌아올 때 매니저 엘리에게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며 멀고 험한 길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잭이 말하는 대사가 바로 Let It Be 앨범에 수록된 The Long and Winding Road이며 영화 중반에 에드 시런과 작곡 배틀을 할 때 부르게 되는 바로 그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에 12초 정전이 일어나면서 주인공 잭 말릭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죠. 이때 흘러나오는 BGM,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묘한 느낌의 음악이 깔리는데 실제 비틀즈 팬이 아니라면 이 음악이 단순한 영화의 BGM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바로 비틀즈 최고의 명곡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서진 페이퍼스 로니 핫클럽 밴드 앨범에 수록된 A Day in the Life라는 노래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주인공 잭 말릭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는 순간에 옆에 하나의 상점이 보이는데 빙고라는 상호명이 보입니다. 이 빙고라는 상호명은 비틀즈의 드러머 링고 스타의 링고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잭 말릭이 자전거 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 엘리가 병간호를 하죠. 엘리가 학교에 가야 된다며 일어설 때 잭은 엘리에게 너 나중에도 나 이렇게 돌봐줄 거지? 나이 먹어서도 돌봐줄 거지? 64세까지도? 라며 묻습니다. 물론 영어로 말이죠. Will you still need me? Will you still feed me? When I'm 64. 이 말을 듣고 엘리는 왜 하필 64세야? 라고 말하며 나갑니다. 잭 말릭은 이 유명한 가사를 왜 센스 없게 저런 식으로 봤지? 하는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대사 서진 페이퍼스 로니 핫클럽 밴드 앨범에 수록된 When I'm 64의 가사입니다. 다섯 번째, 잭 말릭이 사고로 부러진 이빨을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간 병원에서 치과 의사가 이야기하죠. 너의 아버지가 나의 손님이었고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의 작은 도움들로 인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이때 치과 의사가 말하는 대사 속에 친구들의 작은 도움, 즉 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역시 서진 페이퍼스 로니 핫클럽 밴드 앨범에 수록된 노래 제목입니다. 이 유명한 노래 제목을 아무런 느낌 없이 내뱉는 의사를 보며 너무도 답답해하는 잭이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잭 말릭은 비틀즈의 노래를 빌리기로 결심하고 학교에서 수학 수업 중인 엘리를 찾아갑니다. 이때 수업 중인 학생들이 잭을 보곤 엘리에게 선생님 남자친구예요? 라고 짓궂게 물으며 책상을 막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 순간 잭 말릭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이 빠르게 혼잣말로 대사를 읊조리며 황급히 뛰어갑니다. 이는 잭이 잘 생각나지 않았던 곡의 가사를 이 순간, 이 상황으로 인해 떠올리게 되면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곡은 바로 에비로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맥스웰 실버 해머입니다. 일곱 번째, 잭 말릭이 LA로 떠나기 전 송별회를 할 때 엘리가 잭의 방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시 잭은 엘리너 릭비의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 가사를 알고 있는 노래와 모르는 노래를 각각 구분하여 포스트잇을 붙여놓았었는데요. 하필 가사가 생각난 칸에 있는 곡들은 And I Love Her, In My Life 같은 아름다운 사랑 노래들이었습니다. 반면 엘리너 릭비는 한 여성의 외로움과 죽음을 노래한 곡이죠. 엘리는 노래 제목으로 인해 그 노래가 자신을 이야기한 것으로 오해하고 왜 너는 나를 친구, 매니저들과 같은 칸에 놓았냐고 불평합니다. 엘리너 릭비는 리볼버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앨범 녹음 작업 중 잭 말릭은 잠시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토크쇼에 출연합니다. 갑자기 토크쇼의 진행자가 당신의 곡이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방문했다. 비틀즈라는 그룹의 폴과 링고를 소개하죠. 잭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순간 게스트 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둘의 발만 보여줍니다. 이때 한 사람의 발은 맨발인 거 알아채셨나요? 그 유명한 에비로드 앨범 자켓을 보면 4명의 비틀즈 멤버들이 건널목을 건너는 장면이 보이죠. 이때 존 레논, 링고 스타,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순으로 걸어가는데 세 번째로 걷고 있는 폴 맥카트니만 맨발입니다. 이를 패러디한 장면이었습니다. 아홉 번째는 사실 영화에서 보지 못한 장면입니다. 유튜브에 있는 해외 예고편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토크쇼에서 잭이 아리따운 여성과 함께 앉아있고 진행자가 여기서 뭔가 불러달라, 영어로 Something Right Now 라고 말하자 잭이 그 여인에게 에비로드 앨범 수록곡이자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노래 Something을 불러주는 장면이 해외 예고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최종 편집에서 없어진 건지 국내 상영분만 빠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열 번째, 잭의 헤이 주드를 듣고 에드 시런이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고 묻자 잭은 망설이며 친구 아들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작곡했다 합니다. 실제로 이 곡은 존 레논이 요노요코를 만나면서
신시아 레논과 헤어지게 되자 신시아를 위로하러 가던 폴이 가는 차 안에서 존과 신시아의 아들 줄리앙 레논을 위해 작곡한 곡입니다. 따라서 최초 제목은 줄리앙의 이름을 딴 헤이 줄리였으며 존은 이 곡이 자신을 위해 작곡했다고 알고 있었답니다. 폴 입장에선 차마 너가 그 일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줄리앙이 불쌍해졌잖아, 그래서 만든 곡이야 라고 말할 순 없었겠죠. 이 이야기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폴이 밝힘으로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딱 반 했네요. 계속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11번째입니다. 잭이 매니저 로키와 리버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이름이 보입니다. 리버풀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하지만 현재 이 공항을 방문해 본다면 공식 명칭이 리버풀 존 레논 에어포트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002년 리버풀 출신인 존 레논을 기리기 위해 공항의 이름이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영화상에선 비틀즈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리버풀 국제공항으로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인물명이 들어간 공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뉴욕 JFK 공항, 파리 샤를 드골 공항, 뉴델리 인디라 간디 공항,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공항 정도만 있다고 하네요. 12번째 역시 리버풀 공항입니다. 매니저 로키와 리버풀 공항에 도착한 잭 말릭이 공항 출구를 나오자마자 많은 팬들이 쫓아오는데 이 장면은 비틀즈 팬들이라면 대다수가 알고 계실 비틀즈가 직접 출연한 영화 A Hard Day's Night의 장면을 패러디한 장면입니다. 13번째, 잭이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앨범 자켓 이야기를 들을 때 잭의 뒤에는 잭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이는 유명한 독일의 여류 사진작가 아스트리드의 셀프 사진을 패러디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바로 아스트리드가 비틀즈 초기 멤버였던 스튜어트 셔클리프의 여자친구였기 때문이죠. 참고로 스튜어트는 비틀즈가 유명세를 타기 이전 독일 공연 이후에 비틀즈를 탈퇴하고 여자친구인 아스트리드가 있는 독일에 남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결국 이후에 비틀즈는 세계 팝 음악계를 정복하게 되고 반면 스튜어트는 안타깝게도 독일에서 팝 아트를 공부하던 중 1962년 4월 만 22세의 나이에 우반구 동맥류로 사망하게 됩니다. 14번째입니다. 피오트렛의 루프탑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에 잭은 매니저의 길 안내 실수로 인해 외벽 계단으로 나오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비틀즈 영화 A Hard Day's Night에서 바쁜 일정에 지친 비틀즈 4인이 외벽 계단을 타고 운동장에 내려와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15번째는 피오트렛의 해변 공연, 바로 그 유명한 루프탑 공연입니다. 이 장면의 의미는 많은 분들께서도 알아채셨을 듯한데요. 비틀즈의 마지막 공연이죠. 1969년 1월 30일 낮 12시 점심시간을 기해서 런던 애플사 빌딩 위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전설의 루프탑 공연을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 잭은 피오텔의 루프탑 공연에서 당시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며 애절하게 헬프를 부릅니다. 실제 이 헬프라는 노래는 동명의 앨범 타이틀곡으로서 비틀즈가 인기를 얻기 시작한 이후 먹고 마시면서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는 생활 속에 빠져들게 된 존 레논이 어느 날 문득 살이 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다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절박한 심경에서 나온 곡이라고 합니다. 17번째는 웸블리 공연입니다. 매니저 로키가 엘리에게 고백하려는 잭 말릭을 소개할 때 서라는 단어를 붙여 잭 말릭 경이라고 부르죠. 이는 바로 폴 맥카트니가 1997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와 경칭호를 수여받게 됐는데 많은 비틀즈 팬들이 폴을 부를 때 폴경이라고 높여 부르는 상황을 반영한 장면입니다. 18번째, 잭의 웸블리 특별공연 세트리스트를 보면 남녀 주인공이 학교 공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I Saw Standing There, 그리고 잭의 첫 해외 공연지였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모스크바 소녀들은 이쁘다, 소련으로 돌아온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Back in the USSR, 헤어졌으나 다시 희망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Here Comes the Sun, 결국 결론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All You Need Is Love, 이렇게 총 4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영화 예스터데이의 전체 스토리 흐름을 그대로 담은 것 같네요. 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19번째, 학교로 돌아온 잭이 학생들과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부르는 장면 중간에 비틀즈를 기억하고 있는 아줌마와 아저씨가 해변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신나게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들이 입은 의상이 바로 서즌 페이퍼스 로니 핫클럽 밴드 앨범에서 나오는 바로 그 복장입니다. 참고로 오블라디 오블라다는 그 유명한 화이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20번째입니다. 역시 마지막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부를 때 잭과 엘리의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은 역시 화이트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헬터 스켈터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터 스켈터는 나선형 미끄럼틀이란 뜻으로서 이 곡은 훗날 하드락, 헤비메탈의 원형으로 불리우기도 했던 곡입니다. 네, 지금까지 예스터데이 영화 속 숨어있는 비틀즈 노래와 상징적인 장면들 20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찾지 못한 노래나 상징들이 더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신 전 한국 비틀즈 팬클럽 협회 회장이자 제 절친한 친구인 한모 씨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스크토크의 마티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했어? 좋아요는? 그럼 알림 설정도? 으이그